단일 포탈 내시경이 처음에 발전했을 때는 디스크만 뽑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어떤 협착증에 대한 적응증이 늘어가고 그런 개발되는 와중에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 개발이 됐고. 안녕하세요. 바로 쏙 TV 정형외과 원장 김훈철입니다. 오늘은 척추 내시경 어디까지 해봤니? 말해보려고 합니다. 내시경의 역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읊자면 너무 길고, 단일 포탈 내시경이 처음에 발전했을 때는 디스크만 뽑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어떤 협착증에 대한 적응증이 늘어가고 그런 개발되는 와중에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 개발이 됐고, 이 양방향 내시경은 이 단일공으로 하는 내시경보다 훨씬 수술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질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그리고 이 협착은 단순한 신경 감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환자들이 제일 겁내하는 그 유압술, 이 나사못을 고정하는 그런 유압술이 가능해졌어요. 사실 이 허리를 재수술한다는 게 신경 옆에 유착되어 있는 조직들이 굉장히 박리가 위험해요. 기존의 이제 수술 방법으로는 사실 수술 난이도도 높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피도 많이 나고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내시경으로 재수술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30배 정도 확대돼 보이거든요. 그러면 조직이 이제 유착 조직과 정상 조직이 좀 구분이 가능하고, 이제 워낙 시야가 좋기 때문에 이제 출혈에 대한 이 시야 가림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내시경에만 사용하는 그런 특수한 장비들이 신경 손상에 좀 가능성을 줄여서 이런 재수술도 이제 가능해졌고, 그리고 또 이제 목으로 넘어가면 목 디스크, 그리고 경추의 후종인대고라증이나 그런 걸로 인한 척수병증, 그런 것들도 치료가 가능해졌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흉추구, 경추구 다 할 수 있네? 그러면서 이제 흉추에 보통 생기는 황색인대고라증이나 후종인대고라증으로 인한 척수증, 그런 것도 이제 수술이 가능해졌고, 이렇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기형 수술도 좀 가능해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디포미티 기형 수술을 교정하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앞으로 쏟아지는 거를 이렇게 기구로 잡아주는 그 교정술은 물론 내시경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해부학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는 변형된 기형이 있는 환자에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그런 협착 같은 거를 좀 정교하게 수술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실제로 이제 고령 환자들이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변한 것 같아요. 이게 허리 수술을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는 마취도 위험하고 출혈도 위험하니까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내시경 수술은 허리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이제 출혈이 적다 보니까 고령 환자들도 이제 전신 상태가 많이 안 좋지 않으면은 수술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저는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계라던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한계는 있죠. 물론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으로 허리를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이제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나 이 디스크를 잡아주는 이 인대나 근육들을 어느 정도 이게 고정이 된 거를 이제 끊어주지 않으면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은 사실 내시경으로는 아직은 불가능하고, 실제로 저희 병원 오는 환자들도 좀 큰 교정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제 부득이하게 내시경을 못하고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내시경은 수술한 제 입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수술이에요. 작게 절개를 하지만 내시경이 30배 이상 확대가 되는 거, 그리고 수술 상황에서 이 물을 관료시켜요. 그러면 출혈이나 이런 거가 시야 방해를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씻겨 나가면서 시야를 굉장히 밝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자가 제일 잘 보이는 수술이 제일 안전할 수 있겠죠. 실수가 제일 적은 수술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